2020학년도 수능 영어 24번 해석 좀 합시다. 과잉 관광은 단순히 사람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어떤 문제일까요? 1번 보겠습니다. 과잉 관광의 개념은 기초합니다. 어디에 기초할까? 특정한 가정에 기초합니다. 뭐에 대한? 사람과 장소에 관한. 그런데 이 가정은 어디에서 흔하냐면 관광학과와 그리고 사회과학 전반에서 흔히 볼 수 있대. 이 가정을. 오케이?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관광할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관광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가정이래. 자, 2번 볼게요. 이 both는 사람과 장소를 말하는 거거든. 이 사람과 장소 둘 다 뭐로 간주되어집니까? 분명히 정의되어지고 경계가 정해진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맞죠? 한 명이 가면은 한 명이 간 거지, 그치? 그리고 장소는 또 뭔데? 뭐 파리라고 하면 파리라고 하는 그 장소가 딱 정해진 거잖아. 경계가 정해진 것.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고. 3번. 사람들은 구성되어집니다. 뭐로써 구성되어질까? bounded라고 하면 경계가 묶여진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경계가 확실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구성되어집니다. either A or B, A 또는 B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호스트의 역할이나 게스트의 역할 둘 중에 하나를 하는 이런 말이고, 이 문장 끝나고 ing 왔다라는 거 현재 분사라는 거 알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사회적 행위자가 맞지 관광에 있어서 한쪽은 호스트,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한쪽은 손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either A or B, 둘 중 하나. 그러니까 경계가 확실해, 그치? 4번, 장소는 비슷한 방식으로 취급되어집니다. 뭐로서 취급되어질까? 안정적인 컨테이너, 용기로 취급된대요. with, 뭘 가진? 명확한 경계가 있는. 안정적 용기 맞지? 왜? 그 안에 사람을 넣으니까. 장소 안에 사람을 넣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소를 용기라고 표현했네. 그리고 분명히 경계가 있어. hence, 그러므로 장소는요, can be full, 가득 차질 수 있습니다. 관광객으로. and thus, 그러므로 그 결과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과잉 관광으로. 그러면 can be가 A, 그리고 any suffer B 이렇게 들어가죠. 장소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6번, but 그러나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주어, 진주어, for 의미상주어. 그럼 의미상주어는 주어로 해석하면 되겠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소가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Indeed, 사실상 there are examples, 예시들이 있습니다. 뭐의 예시? 특정한 명소에 예시가 있대. 그런데 그 예시는 어떤 예시일까? 제한된 수용력을 가진 특정한 명소의 예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실제로 공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더 많은 방문객을 수용할. 지금 이 특정한 명소에 형용사가 2개 붙었다. 하나는 여기 주격관계대명사. 주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는 관계 부사. where 뒤에는 문장이 완벽합니다. 이 장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수용력 10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뭐 11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제한되어진 수용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은 사람을 넣을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진 명소가 있습니다. 8번. 이것은 not list는 특히. 이것은 특히 사실입니다. 자, 어떤 경우의 사실일까요? 일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에펠탑과 같은. 에펠탑에 엄청 많은 사람들을 계속 쑤셔 넣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보여진 대로 제한된 수용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방문객을 수용할 공간이 없을 수 있는 그 예시가 아이펠타워, 에펠탑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 에펠탑은 알겠어. 사람이 많이 못 들어간다는 건 알겠어. 근데 with places, 장소, 어떤 장소? 도시나 지역이나 심지어 국가 전체와 같은 장소가 있고 형용사 붙일게요. 홍보되어지고 있는 장소들이래. 뭐로써? 목적지로서. 예를 들어 한국으로 오세요. 뭐 울산으로 오세요. 막 하는 이 목적지로서 홍보되어지고 있는 이런 장소.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B. 묘사되어지고 있는 곳이래. 뭐로써? 피해지로서. 뭐의 피해지인데? 과잉 관광의 피해자로서 불려지고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울산을 목적지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해 봐봐.
근데 울산에서 뉴스에 뭐라고 냈냐면 우리가 지금 과잉 관광으로 지금 피해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피해 지역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주어 볼게요. 자, 왓절이네. 대절 안 나오고 왓절 나온 이유는 여기 주어 자리에 갭이 있기 때문, 여기 빈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과도한 것 아니면은 균형이 안 맞는 것은 매우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더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측면과 뭐라기보다는 물리적 수용력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어떤 다른 측면이랑 관련이 있을까? 여기 붙는 게 아니라 여기 붙는 거다. 어떤 다른 측면과 관련이 있냐면 자연의 질적 저하와 경제적 유출과 같은 다른 측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Not to mention, 말할 것도 없이, 요 세 개 앞에서 말할 것도 없이란 뜻이다. 정치와 그 다음에 지방 권력 역학과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 자연적 저하와 자연의 저하와 경제적 유출과 같은 어떤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봅시다. 울산이 과잉 관광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진짜 물리적 수용력 있잖아. 사람이 너무 바글바글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말이 아닐 수도 있대. 자, 뭐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까? 울산에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자연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 봐봐. 그러니까 과잉 관광 피해는 이거라는 거지. 자연의 어떤 질적 저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울산에 와서 울산이 산업도시잖아. 거기에 산업의 어떤 그 정보 같은 거를 빼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뭡니까? 경제적 유출과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많이 와서 반드시 과잉 관람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다른 안 좋은 점을 보고서도 과잉 관광의 피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보면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소에 사람들이 여러 명 들어가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과잉 관광뿐만이 아니다. 뭐가 문제일 수 있다?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아도 환경을 완전히 망쳐놓거나 거기 있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몰래 훔쳐간다거나 정치적으로 뭔가 혼란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전부 과잉 관광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문법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구성되어집니다. 수동태로 넣어주세요. either A or B 암기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문장 끝나고 ing는 분사구문. 그리고 장소들은 취급되어집니다. 수동태. 그 다음에 can be가 suffer이랑 병렬로 연결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it for to 가주어진 주어 구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attractions라고 돼 있으니까 have 수 맞춰줘야 되죠. 그리고 attractions에 that 하나, where 하나 이렇게 병렬로 들어간다라는 거. 여기 A 하나, B 하나. 그 다음에 not list는 암기해두세요. 특히란 뜻입니다. 특히란 뜻이고 그 다음에 요거 형용사로 들어간 거죠. 그쵸? being이 날라가고 그냥 promoted만 해도 상관없거든? 근데 이 사람은 being을 굳이 살렸네. 그렇지만 여전히 수동태다. pp 홍보되어지는. 그리고 이 promoted가 A 그리고 described가 B. 홍보되어지는 장소, 묘사되어지는 장소라고 해서 병렬로 들어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become은 이형식 동사잖아. 그러므로 complex라고 하는 형용사가 보호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what이 온 것은 뒷문장이 불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렬이 여기 또 있네. is랑 might be 이렇게 병렬이 들어갔어요. 병렬. 요 search as가 여기 물리적 수용력에 수식해주는 거 아니고 여기 수식해주는 겁니다. 다른 측면들. 그리고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